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5강 문제 해결 6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를 일단 먼저 보죠. 논제를 보시면 나다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이것도 중앙대 문제네요. 이 문제를 풀렸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가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를 정확히 독해를 못하는 거죠. 은유적이라고 했으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겠죠. 호랑이의 식욕을 통해서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요. 이건 여기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의 뜻은 나 따로 다 따로, 나와 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이러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나의 xxx, 다의 yyy를 통해서 보면 어떻다, 이렇게 쓰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이 없지만 채점자가 어찌됐건 나다를 학생이 정확하게 숙지해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다 정답이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나타난 호랑이의 식욕, 은유적으로 나타난 호랑이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라. 자, 뭔지 한번 보죠. 폭설 속으로 눈부신 속도가 사라진다. 폭설, 눈이 내리네요. 속도가 사라진다. 뭐죠? 속도? 그 다음에 호랑이를 상상하는 도로 속에 멈춰선 고라니의 눈망울. 그러면 호랑이를 상상하는 주체는 누구죠? 고라니네요. 고라니의 눈망울이잖아요. 그죠? 고라니가 호랑이를 상상하는 거야. 난폭한 폭설의 저편을 바라본다. 도로의 끝으로 사라지는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표요처럼 먹먹하게 번진다. 그러니까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표요처럼 먹먹하게 번진다. 고라니는 눈을 맞으며 건너야 할 도로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도로. 자, 그러니까 지금 고라니는 어떤 상황이에요? 고라니는 도로를 건너야 할 상황이네요. 눈부신 질주, 호랑이의 아득한 표요가 되어 도로 위를 배회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검고 긴 천적이 하얗게 질린다. 하얗게 질린 도로는 붉게 흐르는 죽음으로 가득 찬다. 질주하는 속도의 궤적을 따라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 자,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이 나왔네요. 그죠?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 호랑이는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그죠? 호랑이를 통해서 보면 이건 자동차. 호랑이는 자동차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에 로드킬을 당하는 어떤 고라니의 입장에서 쓴 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고라니는 여러분들 덩치가 커요. 저희 집 앞마당에 고라니가 사는데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저희 집 그 뒷마당이구나. 뒷마당 쪽 숲에 고라니 이 부부가 사는데, 고라니의 그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자, 그건 그거고, 이 고라니가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견만하거든요. 대형 견만한데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고라니의 개체가 급격히 우리나라에 늘었습니다. 고라니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여기 나와 있는 천적. 그죠? 천적. 그러니까 고라니의 개체 수를 줄이는데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옛날처럼 이제 고라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예 없어요.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는 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고라니를 이렇게 포획하러 오죠. 사냥하러 옵니다. 자, 고라니의 발굽이 가늘게 떨린다. 속도가 죽음을 만드는 텅 빈 도사림 앞에서. 속도가 죽음을 만드는. 결국 로드킬을 당한 거죠. 그죠? 자, 호랑이는 자동차를 뜻하네요. 그죠?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호랑이는 무엇을 나타내죠? 호랑이는 자연이죠, 자연.
그 중에서도 어떤 희생당하는 자연. 어디에? 인간에게. 그죠? 인간에게 희생당하는 어떤 자연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호랑이의 식욕은? 식욕이잖아. 식욕, 욕망이잖아요. 호랑이의 식욕, 이런 어떤 자연을 희생해서 어떤 속도를 높여서, 다른 말로 하면 뭐 속도를 높여서 뭘 추구하죠? 효율성, 그죠? 생산성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인간의 어떤 파괴적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호랑이의 식욕이다 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빨리 가려고 하는 욕구, 욕망, 생산성, 효율성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해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고려해야 될 것, 다에서 고려해야 될 것을 아주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에서 서울까지 40km를 1시간 달려 움직였다고 하면 빠르기를 나타내는 40km/h는 평균 속력의 의미를 갖는다. 평균 속력에는 빨간 신호등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던 정보와 때때로는 100km 이상으로 과속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과속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안전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행 속력에 따른 연비 관계표를 보면 보통의 승용차가 연비가 120km에서는 1리터당 10.5인데 비해 80km일 때는 50km가 높은 1리터당 16.2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소비되는 연료는 120km일 때보다 80km일 때가 3분의 1 정도 절약된다. 대략 마찰력이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나름. 그죠? 대략 그런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과속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되네요. 그러면 과속이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에 이른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제시문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험에 의하면 공기 저항력은 속력의 여기 있네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에 의한 저항은 속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속도인 80km/h로 달릴 때보다 120km/h로 달릴 때 공기 저항이 2배 정도 증가하므로 연료 소비량이 그만큼 증가한다. 그렇다고 경제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달린다고 연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40km일 때 연비는 1리터당 14.5km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 말은 과속은 비효율적이고 저속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어떤 경제 속도에 맞추어서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가 말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죠? 결국에는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어디 갔죠? 경제 속도. 여기 있네요. 경제 속도인 80km. 결국에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어떤 속도와 단계를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제시문이 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어떤 경제 속도, 가장 효율적인 속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 키워드가 되겠네요. 다를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대에게 세월을 되찾아주진 않고 아무도 그대를 다시 한번 그대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요. 인생은 처음 시작한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진로를 되돌리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요. 인생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상기시키지도 않은 채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속도에 비췄네. 지금 글을 보니까 속도, 나도 속도, 그죠?
속도가 죽음을 만드네요. 그죠? 속도. 가나다는 전부 다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중요한 어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소재구나. 인생을 속도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왕의 명령이나 백성의 호의에 의해서도 더 길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첫날 출발한 그대로 계속해서 달릴 것이며 어디서도 방향을 틀거나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는 분주하고 인생은 달려간다. 뭔가 멋있네요. 그죠? 인생이라는 속도는 그냥 분주하게 계속 달릴 뿐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매우 짧다. 너무나 짧아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는 오기도 전에 존재하기를 멈추고 창공이나 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천재들과 마찬가지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주한 자들은 너무나 짧아 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에만 매달리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산만한 그들에게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분주한 자들, 뭔가 여리저리 빨리 다니는 사람들, 그죠? 과속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나 제시문과 관련 지으면 그대는 백발과 주름살만 보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오래 산 것이 아니면 오래 생존한 것일 뿐이다. 야, 산다라는 것과 생존하는 것을 구분했네요. 그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뭐합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지. 출항하자마자 사나운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같은 수면 위를 빙빙 돌던 사람을 긴 항해를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다. 어때요? 출항하자마자, 인생이 시작되자마자 주변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미친 듯이 뭔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냥 같은 수면 위를 빙빙 돌았던 사람들 얼마나 늙어 있겠어요.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이거 좀 오타 같은데요. 많이 들러붙었던 것이다. 보시오. 가장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소리치며 마치 신의 목소리에 영감을 얻은 듯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가련한 인간에게서 언제나 맨 먼저 도망가노라. 뭘 망설이는가? 라고 그는 말한다. 뭘 꿈을 대는가?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라. 그리고 이 붙잡으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주변의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망갈 것이고 그대는 시간의 재빠름 속에서 나만의 속도로 맞춰야 된다. 이야, 나만의 속도. 대신은 나의 이야기로 하면 뭔가요? 경제 속도죠. 그냥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이 빨리 간다고 빨리 서둘지 말고 나만의 속도, 나에게 딱 맞는 어떤 경제 속도, 나의 어떤 존재성, 나의 어떤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는 속도를 찾으라는 거죠. 언제 그칠지 모르는 급류에 물을 떠마시듯 삶의 의미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나만의 속도를 찾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소리네요. 나만의 속도.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다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자기만의 속도, 경제 속도, 나만의 속도, 즉 적절하고 통제 가능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속도로 내가 통제하고 관리 가능한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에서처럼 호랑이의 식욕처럼 살아가면 무절제한 속도죠. 무조건 빠른 속도죠. 그래서 호랑이의 식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자기만의 속도가 아니다. 효율적인 속도가 아니다. 그죠? 3. 어떤 주변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어떤 태도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그죠? 어떤 효율적인 빠른 속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인 속도를 찾아야 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환경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을 서술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풀게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일단 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이 자동차를 의미하는 걸 못 찾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해할 때는 뭔가 그 의미와 상징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인간이 무절제하고 파괴적인 어떤 욕망 등을 자기만의 속도로 어떤 효율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하고 현대 문명의 무조건적인 어떤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야 하고 자기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속도를 찾아야 되고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주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거나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마지막에 짧게 한 문장 정도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짧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궁금한 건 농법닷컴으로 질문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5강 문제 해결 6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